우리 걸리면 죽는다 리오의 교수 정준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뭐 대통령 각하냐 기각이냐만 남았지 대통령 복귀는 뭐 이제 거의 확실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게 막판에 우리가 좀 너무 안이하게 또 방만하게 방심하게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거의 뭐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대세로 만들어가는 것도 또 한 필요한 측면들이 있어서 방심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대세는 대세대로 또 확산시켜야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준길 변호사님? 네, 저는 그 각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왜 각하냐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탄핵 사건에서 네. 각하가 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물론 절차적으로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내란죄가 빠졌으니까 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제가 되게 아주 깔끔하게 논리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세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8명이요. 처음에 재판을 시작하면서 2개의 결정문을 미리 써둡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를 안 써요. 그래서요, 인용과 기각은 이미 써져 있지만 각하를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제 이야기 어떠세요? 그렇구나. 인용될 때의 판결문과 기각될 때의 판결문을 미리 써놓고 합니까? 정말로 그래요. 글쎄. 원래 2개를 써둡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제가 씩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인용도 미리 쓰고 기각도 미리 쓴다. 2개를 논리를 구성을 쫙 썼는데 어머 각하는 안 써본 거예요. 제3의 선택이니까. 근데 기각을 쓰면 지금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음. 기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각하를 해서 공을 확 던져야 편하거든요. 각하를 한다는 거는 국회 쪽에다가 다시 공을 던지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가 잘못합니다.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못 하겠어. 네,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뭐 이렇게 허접하게 소출을 했어? 이런 것이지. 이번에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검사 3명 아니었습니까? 검사 3명에 대해서 그 당시 김영두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소추 사유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적어 보내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 달라는 거야? 특정해 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특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 각하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네.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아니 소초할 만한 사건을 요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해서 지금 이게 요건이 안 된다. 아니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부터 시작을 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핵 소추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0명도 안 돼서 이걸 소추해 놓고는 탄핵 소추했다라고 하니 우리가 그것의 실체의 탄핵 사유가 해당하고 사안의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건 소추 사유가 안 그래.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쪽의 잘못이다라고 헌재 입장에서는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각하가 마음 편한 결정이다. 원래 8명이서 똘똘 뭉쳐서 결정을 내리는 건요. 이유가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도굴도굴 모여 있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가 각하를 던져서 국회 너희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국민들이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게 하면 되거든요. 이 좋은 카드가 있는데 왜 이 카드를 안 쓰겠습니까? 더 이상 지금 헌재가 이제 8대 0으로 인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6대 2냐 5대 3이냐 이제 그 정도의 전선에서 뭐 누가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 내리는 거 보면 이진숙 다음에 다 8대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별개의 의견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후에만 이렇게 설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전원 8대 0의 어떤 판결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8대 0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0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각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지표 생물이래요.
이재명이 움직이는 걸 보면 헌재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예, 예. 요즘 완전히 무슨 뭐에 불난 듯이 좀 저러고 다니는 걸로 보면 예. 그런데다가 또 느닷없이 이게 암살 무슨 이 첩보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 예, 예, 그런데요, 박사님, 이게 제가 그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예. 제가 되게 잘 아는 기자님이 갑자기 저한테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되게 이상해요. 설마 이재명 자기 암살 누가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아침부터 그랬더니 뭐 총기를 수입한다는 기사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그거 보는데 갑자기 왜 이재명 얼굴이 떠오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 정도까지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암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좀 봤어요. 어디서 제보를 받았대요. 근데 어디서 받았냐면 자기가 셀프 제보자예요. 근데 설마 이재명이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모르지 그거야. 요번에는 제보자가 누구냐면요. 국회의원들이에요. 이재명한테 국회의원들 몇 명이 가가지고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모 장교 출신인데 그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대표 조심해야 되겠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뭐로 확인해 봐야 되냐면 지금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한테 각각 보낸 메시지는 바로 이 사람 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 네. 그럼 이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요. 알겠어요. 예. 우리 정준일 변호사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출입국 관리가 비교적 엄격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권총과 총알을 네. 밀수하는 게 쉬울까요? 네. 아니면 남대문에 가서 사는 게 쉬울까요? 후자가 당연히 쉽죠. 그럼 그렇게 어려운 짓을 해서 이걸 밀수해 갖고서 뭔 암살을 한다고?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차라리 군대 안에서 총 들고 나가는 게 더 쉽겠대요. 아니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군대를 제가 안 가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요. 군대 안에서 총 들고 나가는 게 더 쉽다는 총기 거예요. 밀수는 거의 불가능해. 신의 영역이야. 그게 총알 하나가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발견돼 가지고서 네. 그때 비행기 멈췄네. 장관까지 막 심각하게 막 그 문책 당하고 막 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거든. 아니 차라리 민주당에 가까운 팥줄소를 털어가지고 그 팥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총기를 탈취해서 한다 뭐 요 정도 근데 수준으로 박사님 얘기하면 이거는 민주파 출소? 예 차라리 제가 어제 정 변호사님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 장교가요. 장교라고 하면 보통 소위 중위 대위까지를 장교급이라고 하는데 예, 소위부터 장교라 그래요.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장교라고 하면은 높아 보이지만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영관급 이상, 스타 이상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신뢰도가 좀 높지만 네. 이 장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제가 듣기에는 그 출처도 좀 애매한데 총기가 러시아 또 하필이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써도 너무 좀 웃긴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또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은 못 나간대요. 방탄복도 착용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혹시 가다가 이재명이 보이면 근처에 절대 다가가지 마라. 괜히 이재명이 다가와가지고 부딪혔다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다가가지 마라고 제가 얘기해줬다니까요. 아니, 예전에는 뭐 방검복 입고 다닌다 그러더니 이제는 방탄복도 입고 다녀? 네. 하여튼 이 이재명의 행보 중에 이제 그런 이제 쇼에 가까운 행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에 이 박서군이를 밤늦게 찾아가 가지고서 딱 무릎 꿇고 도와달라 그런 거는 이제 네. 이게 결국은 그 종북주사파의 그 마지막 배우 찾아가면 김정은이 말고 네. 대남 정찰총국 말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주사파 활동가들 중에서는 제일 현역으로 제일 급이 높은 게 박서군이거든. 네네. 결국은 박서군이한테 가서 도와주세요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박서군이가 뭐 도움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박서군은 지가 할 거 다 하고 있거든. 예.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살해 협박, 뭐 러시아제 무기 이 얘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재명이가 지난 일요일 날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일 텐데
모두 다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광화문 우리 세력을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걔네들 몇 명 나왔어요. 본인이 갔는데도 한 5,500명 나왔다고 지금 경찰 수사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으니 그렇죠. 이런 살해 위협하면서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그죠? 본인이 나가지 않아서 사람이 들모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타 등등의 사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서곤이를 찾아갔지만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입증됐다. 예. 제가 그림 하나 그렸어요. 예. 저 이재명이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건 뭐야? 방탄모 쓰고 밑에 철판 옷 입고 이재명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림 너무 못 그리나요? 그 저기 중세 기사들이 이 방탄모 예. 그잖아. 이 예. 방탄모 하고 이게 그러니까 투구지 투구. 그러니까요. 하고 이 막 이거 이게 하고 했는데 다 멸종했거든요. 왜 멸종했는지 아세요? 이게 전체 중량이 40kg에서 80kg 가까이 돼. 무거워서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기사들이 그 무거운 칼을 들고 가다가 한번 내리치면 그런 거지. 자기가 다시 들 수가 없어. 때려치우고 그다음에 못 들어서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재명이 삐지면 어떡하죠? 아니 그 그림 보니까 그 생각이 아니 나네. 근데 딱 제가 아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하고 등장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림이 이렇게 딱 생각나지 않아요? 갑자기 방송 사고 나겠어요. 웃어서. 자, 그건 그렇고 네. 이 곽종건의 이자를 보면 배신자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초라해지는지를 너무 일찍 보여줬어. 이게 배신을 하고 나서도 몇 년간 버티는 것들도 있어. 저 유승민이 그 버티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저 이준석이, 예? 저 한동훈이도 아직 버티잖아. 예? 배신을 하고서도. 그런데 이 곽종건이는 이게 딱 2달, 석 달을 못 버티네. 박사님 제가 엊그제 전한길 네.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전한길 선생님이 곽종건 그만 이러는데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못 잇냐면요. 아니 그런 증언을 어떻게 쓰냐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숨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계속 바뀌지만 사실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말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지도 모를걸? 그 댓글이 있었어요. 곽종근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대요. 종이가 없으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대요. 그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하나 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 내란 관련한 이 특검법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곽종군인데요. 여기 지금 계속 이제 자수서 얘기가 나와요. 지금 뭐냐면 자수서를 자그마치 3번을 썼던 그 자수서가 뭐예요?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수서를 내면 뭐냐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그 일종의 하는데 자수하는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서를 내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 처벌을 좀 경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자수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서라 그러는 그 사람 말이 진실임을 전제로 다른 사람들을 추궁해 가는 이 베이스 캠프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하면 됐지 왜 3번씩이나 자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수서는 뭐냐면 앵커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진술을 하는 입장과 방향을 정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진실인 경우도 있지만 거짓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 자수서를 작성을 하면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한 최초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자수서에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며칠이냐? 12월 8일입니다. 자수서 작성 날짜가. 12월 그렇지만 8일 날. 12월 6일 날 본인이 발언을 할 때는 뭐냐면 김용현 전임 장관이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수서를 내고 나서 12월 10일부터는 이제 대통령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 자수서를 누가 썼냐 이거예요. 누가 써줬냐? 저는 자수서는 변호사가 써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본인이 읽어봤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자수서는 저는 그 변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하고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변호사가 지금 현재 탄핵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게 보도된 LKB 변호사예요? 네, LKB 변호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왔다가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자소서를 또 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변호사 바뀔 때마다 자소서 한 장씩 이런 경우는 썼잖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한 번만 내는 거예요. 변호사가 바뀐다고 해서 자수하는 내용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예. 아니 본인이 이건 예상할 수 있어요. 곽종근이 셋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셋인 거예요. 자아가 셋이야. 곽종근 자아가 1이 나와서 이 변호사님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변호사 만나고 곽종근 자 2, 그다음 세 번째 자 3. 이건 가능한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건 제가 공상과학 소설을 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바뀔 때마다 할 수도 없고 이 LKB라는 변호사 여기 사무실도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보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내가 사건에 졌는데 LKB였어요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제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지금 다 정리가 안 돼서 저가 지금 아까 정 변호사님이 또 기사 얘기 하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이 LKB가 이광범이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가 이제 사실상 대표인 변호사 사무실인데 거의 뭐 좌파 변호사의 산실 같은 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LKB가 이광범의 예, 이니셜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광범. 참네 정말. 예. 별거 아니었어요. 예. 저 처음에 이거 되게 외우기 힘들었거든요. LKB가. 어. 근데 정 변호사님이 이광범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LKB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놀고 자빠졌네. 그 형 이상훈 대법관이 좌파 변호사의 뭐 대부 역할을 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광범이 사실상 지금 뭐 이렇게 주인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 더 재미난 것은 뭐냐? 여기에 가면 사건이 해결된다는 거를 우리 우파 측 정치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건을 맡긴 유명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는 이완구 무죄 받았죠. 홍준표 무죄 받았죠. 아 홍준표가 여기 예, 갔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이완구나 홍준표 이런 분들도 여기 갖다 그 맡기고 묘한데? 싶었겠어요? 그 둘 다 저기 뭐야 그 성 예, 완종 맞습니다. 예. 그 저 비자금 그걸로 걸렸던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참 네.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제가 아까 다 조사를 못했다고 했던 게 저희 우파 쪽에서요. 내가 이 큰 사건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한테 이상하게 졌다.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잊고 있었는데 LKB다 상대가 교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조사해 주세요 하고 엊그제부터 저한테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고성국 박사님 방송에 가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다. 있는 것까지만. 알겠어요. 왜냐면 더는 얘기 못하니까. 알겠어요. 네.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복귀가 이제 확실시 되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지것들끼리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됐는지를 서로 이제 희생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이는 지가 당하게 생겼으니까 네, 네. 요 이광범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어쨌든 저 국회 소추단에서는 이광범이가 제일 역할을 크게 했다며. 네. 또 LKB인지 뭔지 하는 것. 그 무슨 그 공수처에도 가 있고 뭐 다 그렇다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재명을 도와주는 법일지 모르겠지만 법을 하나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투데이에 글을 썼는데 아마 월요일쯤 실릴 것 같은데요. 네. 글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탄핵의 기각이 되면 발의자가 책임지는 법을 만들자. 아니 박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재명이가 발의 안 했나? 대통령 제가 그래서 탄핵을? 보니까요. 네. 그 발의자는 또 딴 사람들이 발의라고 옆에 가서 서포트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발의자가 책임지는 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 발의자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발의자라고. 법은요 좀 더 명확하고 또렷해야 돼서 아, 그래? 발의자를 해야 돼요. 그림자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발의했던 사람이 뭘 하지 못하게 제가 꼼꼼하게 제가 글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면은 이제 함부로 발의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제 생각에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재판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 검찰의 동향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이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탕화가 돌아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편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충성심을 확인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해야 될 일은 그거 뭐 과학을 오동훈. 때려잡으면 되지. 오동훈의 공수처장 오동훈을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하고 잡아넣으면 그러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 및 탄핵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잘못의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또 자수한 것으로 보고 감경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오늘 광화문 나가는 날이라서 여기서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정준일 변호사님. 네, 다음 주는 되게 설레면서도 기대가 되는 한 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각하가 이루어지고 연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각하되면서 빨리 대통령실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이 본연의 자기 기능을 찾아서 이번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오동훈 공수처장을 반드시 소환 조사해서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걸리면 죽는다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진짜 하트 머리띠를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는 그 순간 저는 하트 머리띠를 두르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이재명 보시게 되면요, 근처 절대 다가가지 마세요. 스쳐 지나가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6일 2심 선고 전에 어떤 민망한 수를 사용해서라도 이재명이 병원에 입원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근처 가다가 보이면 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폭탄 있잖아요. 아유, 제 폭탄이야, 피해야 돼 하는 그 폭탄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다 피하세요. 다 피하세요. 괜히 내가 손 좀 봐주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덤퉁이 쓰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쓰러져서 감옥 갈 친구인데 이걸 괜히 여러분들이 손 대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또 고초를 겪으실 수가 있으니까 뭐는 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이를 그렇게 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류여애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경보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오늘 걸리면 죽는다 류여애 교수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성구 TV 토요일 생방송 아침 정규 방송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잠시 후 1시에 광화문 투쟁 현장, 집회 현장, 우리 자유파 국민 총궐기 현장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